서울 영등포 일대의 아파트 호가가 1억 원씩 뚝뚝 떨어지며 시장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그동안 무주택자들이 느껴온 막연한 절망감이 현실적인 지형도 변화로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 가입은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집값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남 불패의 신화조차 이제는 7%에 육박하는 고금리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무서운 숫자는 바로 7%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과거 저금리에 취해 있던 시절은 이제 끝났고 감당할 수 없는 이자가 자산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10억 원은 대출받았다면 1년에 내야 할 이자만 무려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꼬박 모아야 하는 연봉과 맞먹는 수준으로 투자자 모두에게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도입한 RTI 규제는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퇴로를 차단하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는 내가 벌어들이는 월세 소득이 은행에 내야 할 이자 비용보다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던 이 엄격한 잣대가 이제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잠가버리고 있습니다. 월세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구조라면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수억 원의 원금을 즉시 갚으라고 압박하게 됩니다. 실제 시장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서울 강남의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10억에 월세 400만 원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은 4,800만 원이지만 15억 대출에 대한 7% 이자는 연간 1억 5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경우 RPI 수치는 0.45에 불과하며 이는 정부 기준치인 1.25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결국 당장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많은 집주인이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시장에 급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금융의 장벽은 매수 심리마저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연 7%의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돈줄이 막히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 폭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숫자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숫자가 말해주는 냉혹한 데이터 앞에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의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대의 매도 움직임입니다. 은퇴 후에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상상하셨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른바 리치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5060세대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포 세력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 5명 중 1명이 60대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6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47%에 달하며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1%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해온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동안 2030 청년 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임대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서울 요지의 아파트를 싹쓸이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안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소득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인구 구조의 왜곡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5060세대가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불로소득은 사실상 청년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쌓아 올린 성벽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불균형은 통계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상위 10% 자산가가 전체 자산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060세대는 부동산 투자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는 감각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의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 견고했던 카르텔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올려놓은 가격을 받아줄 매수자가 사라진 시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던 비정상적인 거품이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60대 매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장에 새로 진입할 젊은 피가 고갈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포 세력이 더 이상 자산을 불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의 되물림이 아닌 부의 독점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가 이제 시장의 가격 하락이라는 형태로 하나둘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지켜온 가격의 성벽은 이제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들이 내놓은 매물이 시장에 쌓여가는 속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집계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무려 6만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매물이 정체되는 듯 보였으나 단 하루 만에 3천 건에 가까운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면서 역대급 폭증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줄을 서고 있는데 정작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공급 과잉의 전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 증가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매물이 늘어나도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매물만 쌓이다 보니 가격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매물 건수가 7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진짜 위기 신호는 매물 10만 건 돌파입니다. 10만 건이라는 숫자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는 시점으로 이때부터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공포에 기반한 투매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집주인들은 이제 서로 더 낮은 가격에 먼저 팔기 위해 호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억씩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가 붙지 않자 당황한 다주택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을 던지면서 하락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매물 폭증은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선행지표입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서울의 요지 아파트조차 이제는 빨리 처분해야 할 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6만 2천 건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물량의 파도는 결국 가격의 뚝을 무너뜨리고 시장 전체를 하락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가 마주할 가격 조정의 깊이는 상상 이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공급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지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의 향방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바로 송파구 헬리오시티입니다. 무려 9,510세대에 달하는 이 거대 단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이자 가격의 흐름을 결정하는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단지에서 발생하는 단 하나의 거래가 서울 전체의 심리를 뒤흔들고 가격의 하한선을 새롭게 정립하는 강력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헬리오시티에서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실거래 기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최고가 31억 4천만 원을 기록했던 아파트가 불과 한 달 만인 2월 12일에 23억 8,200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7억 6천만 원이 수직 낙하했습니다. 7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통째로 증발한 것과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수치이며 이는 2021년 하락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편법적인 직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중개, 거래라는 점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특수거래라고 치부하려 하겠지만 현재 헬리오시티 매물이
1200채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이제 30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현금 확보를 위해 너도 나도 가격을 낮추는 치열한 눈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파는 사람이 그나마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공포가 단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리오시티가 흔들리면 그 다음 차례는 보나마나 비강남권의 아파트들입니다. 강남의 상징적인 대장주가 8억 가까이 빠지는데 영등포나 관악구의 15억대 아파트들이 버틸 재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니라 아예 단추 구멍 자체가 뜯어져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서울 전역의 도미노 하락을 예고하는 가장 선명하고 굵은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하락을 넘어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헬리오시티의 23억선 붕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이 하락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오시티의 이 충격적인 하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남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사이 서울의 다른 핵심 지역들 역시 상상하기 힘든 숫자로 주저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심장부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는 최고가 대비 8억 원이 빠진 가격에 손바뀜이 일어났고 방배동 DH 방배 역시 7억 원가량 하락하며 강남 불패의 신화가 완전히 깨졌음을 증명했습니다.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던 초고가 아파트들이 이처럼 단기간에 수억 원씩 주저앉는 것은 그동안 쌓여온 자산 가치의 거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의 분위기는 더욱 처참합니다. 여의도 자이 같은 랜드마크 아파트조차 호가가 10억 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으며 실거래가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집주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일반적인 단지들에서 1억이나 2억 원 정도 호가를 낮추는 행위는 이제 시장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생색내기용으로 던지는 할리우드 액션식 가격 인하로는 7%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매수자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강남권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마포와 성동 지역 역시 15억 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20억 원을 훌쩍 넘겼던 매물들이 이제는 16억 원대로 내려앉았고 급매물은 이미 15억 원 밑으로 추락하며 거래 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관악구나 노원구 같은 지역에서도 매수세가 완전히 끊기면서 아파트 시장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사업자들이 집중된 은평구와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도 5억 원 이상의 하락 거래가 속속 포착되며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하락세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의미합니다. 수억 원씩 자산 가치가 증발하는 현상을 목격하면서도 선뜻 매수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의 하락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공포 때문입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 남는 것은 냉혹한 실거래가 숫자뿐이며 그 숫자는 우리에게 더 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심장부가 이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면 그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경기도와 인천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의 하락 압력은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전이되며 더 참혹한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하락의 파도는 이제 경기도와 인천이라는 거대한 외곽 벨트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서울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수도권 위성도시들입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났던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고금리와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주요 도시의 하락 숫자를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수원시에서는 기존 가격에서 무려 6억 4천만 원이 증발했고 고양시 역시 5억 6천만 원의 하락세를 기록하며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부천 5억 5천만 원, 김포 4억 9천만 원, 파주 4억 8천만 원 등 경기도 전역에서 억 단위의 가격 하락은 이제 특별한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 호재만 믿고 높은 가격에 올라탔던 사람들에게 연 7%의 금리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송도와 같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토막 거래가 속출하고 있으며 매수세는 사실상 전멸한 상태입니다. 한때 장밋빛 미래로 포장되었던 신축 단지들은 이제 높은 공실률과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 때문에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매물소와 불능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곽 지역의 붕괴는 결국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울 핵심지는 그나마 버티는 척이라도 하지만 수도권 변두리 지역은 유동성이 마르는 순간 가격이 수직 낙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040세대가 주를 이루는 이 지역의 매수자들이 한계점에 도달해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공급 과잉과 수요 절벽이 맞물려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처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냉혹한 대출 원금과 매달 빠져나가는 막대한 이자 비용뿐입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하락의 데이터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과정을 냉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모든 파괴적인 수치들은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인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완만하게 상승해 왔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정상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명목상 65% 이상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가치로 따져보면 그 거품의 크기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사먹는 우유나 빵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몇 배나 빠르게 치솟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자산에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몰렸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표는 가계소득과 집값의 지독한 불균형입니다. 현재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은 10.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넘게 모아야 서울에 겨우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증가율은 연 3에서 4%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집값은 매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대하며 올라갔으니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과도한 빚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7%로 치솟고 대출의 문이 닫히자 이 기괴한 자산 가치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 가격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 주요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하락 거래는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가공의 숫자들이 실물 경제의 수준에 맞춰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성장률과 괴리될 때 발생하는 그 괴리감이 이제는 하방 압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부의 환상이 고금리라는 현실의 벽을 만나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부동산도 하나의 소비재이자 자산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지금의 가격 조정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경제 원칙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7%의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이 거품 낀 가격을 받아줄 매수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 차가운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가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냉혹한 검증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요? 이제 시장의 혼란을 넘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은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헬리오시티의 7억 6천만 원 하락과 6만 건이 넘는 매물 폭탄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조정의 전초전일 뿐입니다. 7% 고금리와 강력한 대출 규제는
더 이상 빚으로 만든 거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냉혹한 의지입니다. 부동산 공화국의 불패 신화는 이제 숫자에 힘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 소득과 물가 수준에 맞춰 자산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필연적인 정화 과정입니다. 투기로 쌓아 올린 가짜 숫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청년들과 실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입니다. 매물 10만 건 돌파라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지표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직접 읽어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오직 준비된 자만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실거래 지표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